안녕하세요, 사장님들. 5월 2일 아침, 네, 주말이 시작되고 있는데요. 어제부터 이렇게 대부분 다 휴일이어가지고, 긴 연휴로 이렇게 보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휴일 때 사실 이렇게 더 일어나기 싫고, 사람 마음이 다 똑같은지라, 그런데 이번에 미라클 돈독에 정말 5월에는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각자의 어떠한 목표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진짜 제가 이 책을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진짜 신봤다! 이러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기뻐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성취할 때에는 반드시 인간관계가 필요하고 그 인간관계 속에서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우리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은 사실은 나의 어떠한 설득력 있는 이렇게 뭐 거창한 프레젠테이션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정말 그 상대의 어떠한 마음을 열게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제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 책을 어제 그 질문들을 보면서 이렇게 정말 이렇게 몇 마디 써가지고 내가 던질 질문을 써서 가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마음의 문을 열고 지금 MBA에 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보다 이렇게 바로바로 써먹으시면 생각보다 아주 즉효처럼 정말 우리 두통약이나 변비약처럼 직교처럼 써먹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이런 오늘 이렇게 그냥 덮지 마시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활용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질문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너무 무서운 말이잖아요. 내 질문을 보면 정말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저 사람의 어떠한 수준, 저 사람의 어떤 인격 그런 모든 것들이 보인다는 거죠. 굉장히 얕은 수가 다 읽히는 그런 질문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질문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문장인 것 같아요. 어제 우리가 9가지 질문을 또 읽었는데요. 오늘은 10가지 좀 많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아마 꼼꼼히 읽으면서 내가 여러분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를 것 같아요. 저는 막 떠오르거든요. 이 질문 누구한테 하지?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 우리 딸에게 이 질문을 해야 되겠다. 우리 남편에게 잔소리하지 말고 이 질문 해야 되겠다. 또 오늘 전화해서 오랜만에 내 친구한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되겠다. 내가 꼭 사업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질문을 좀 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책을 읽는 독서가 아니라 우리 5월에는 무조건 성장해야 되는 달이기 때문에 내가 성장하는 어떠한 누구에게 활용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집중 독서하시고요. 저는 6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분량은요, 152페이지까지인데, 급하게 읽지 마시고 꼼꼼하게 읽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집중 독서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서 읽으시는 분들, 막 또 눈을 막 비비고, 이제 막 일어나서 또 원포인트라도 놓치지 않으시려고 뒤늦게 또 많이들 입장하고 계세요. 지금부터 아주 뭐 빠른 속도로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모든 분들 너무 훌륭합니다. 내가 아마 전 세계에서 책 읽으려고 이렇게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일어나서 같이 화면을 켜고 이렇게 나눔을 하는 집단이 얼마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의 미래가 정말 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부터 이제 너무 중요했던 질문들이 나왔는데 질문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정말 중요하게 아무 말이나 막말이나 던지지 말고 제발 아무 말이나 던지지 말고 생각하고 뭔가 나를 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뭐 우리 뭐 대기업 그 뭐죠 입사할 때 이렇게
이렇게 관찰한다고 하잖아요. 실습 과정에서. 그런 어떠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나를 다듬었을 때 사실은 우리가 하는 일이 누군가 나를 선택해주는 일이거든요. 결국은. 그죠? 그 선택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좋은 질문을 던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어제 했던 질문 중에서 첫 번째, 내 말만 하느라고 상대방의 말은 하나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뭐가 궁금하세요? 어떤 게 특히 알고 싶으세요? 라는 질문을 던져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또 이렇게 포인트를 놓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져서 상대가 듣고 싶은 핵심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너무나 중요하죠. 너의 생각은 어때? 하브루타의 가장 기본적인 사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고객님 생각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기만 하더라도 상대에게 엄청난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질문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죠. 또 세 번째는 뭔가 친해지고 싶을 때 처음에 어떻게 이 일을 시작하시게 됐어요? 와, 취미 생활로 이 정도 하신다고요? 어떻게 골프를 처음 시작하시게 되셨어요? 이런 질문들. 또 두 분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 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셨어요? 좋은 친구 관계가 있어. 언제 만나셨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가까워지셨어요? 이런 것들이요. 여러분 어쩌면 그 상대를 알아갈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질문이잖아요. 또 네 번째, 내가 잘못 질문을 던졌어. 애매해졌어. 아, 죄송해요. 제가 좀 질문을 바꿀게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라고, 이게 엄청나게 어쩌면 저는 상대에게 더 그냥 뭉뚱그려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 나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섯 번째는 애매한 상황일 때, 분명한 뭔가 답을 듣고 싶을 때에는, 이럴 때는 때로는 열린 질문이 아닌 닫힌 질문이라도 확고하게 뭔가 상황에 대한 어떠한 분명해져야 될 때에는 닫힌 질문, yes or no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문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질문을 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 나보다 뭔가 잘나고, 뭔가 본인이 잘났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에게는 요즘 제일 고민되는 게 뭐예요? 라는 질문이 때로는 신뢰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이 다 해결해 줄 것도 아니면서, 그쵸? 너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보다는 지금까지 성공하셨던 가장 큰 핵심 요인이 뭐세요? 라는 질문으로 이렇게 바꿔서 얘기했을 때 존중받는 느낌이 들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일곱 번째는 지금까지 받아본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이 뭐였어요? 가장 어려운 어떠한 일들이 어떤 것이었어요? 라는 이러한 질문 또한 상대방의 마음속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질문이다. 그리고 여덟 번째 질문은 성공한 사람에게 더 뭔가 가까이 다가가고 싶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을 때 아직도 더 성취하고 싶은 게 있으세요? 남은 인생에서 뭔가 꼭 이루고 싶은 게 있으세요? 라는 이런 부분, 이런 질문도 너무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많이 던지는 지금도 너무 완벽해 보이고 너무 부러운데 지금도 바라는 게 더 바라는 것가 있으세요? 라는 것들이 왠지 내 자신이 으쓱해지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아홉 번째는 뭔가 더 집중했으면 좋겠고, 뭔가 이 상대가 딴짓을 하고 있거나 다 같이 있을 때 이럴 때는 오늘 얻고 싶은 게 뭐냐? 오늘 핵심 주제가 뭐냐? 이런 질문을 던져서 뭔가 내가 이곳에 회의에 시작하는 어떤 마음을 읽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가 어제 아홉 가지 질문을 나눠봤고요. 이제 오늘은요, 파트 2에서 어쩌면 가장 우리가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이 많은 파트인데요. 마음을 열어주는 현명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마음만 열어주는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주는
현명한 질문이라는 거. 저는 이게 우리가 다 번역한 거잖아요. 번역할 때, 똑똑한 사람들이 번역을 할 때, 이 단어 하나를 얼마나 신중하게 쓸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마음을 열어주고 현명한 질문,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현명한 질문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장 원하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열 번째, 대화의 보물상자를 여는 법이래요. 보물상자를 열고 싶잖아요. 그래서 그때 던지는 질문은요. 이 질문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89페이지에 아래에서 세 번째 줄 살면서 가장 큰 만족을 느낀 일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결국은 이 질문은 상대의 어떠한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에 대한 뭔가 존중받는 느낌이기도 하고 상대가 좋은 얘기, 내가 지금까지 성공한 얘기, 지금까지 잘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게 모든 사람들의 열망이고 그냥 인정받는 느낌이죠. 그래서 가장 만족스러웠던 경험이 어떤 거세요?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했던 직업이 어떤 거세요? 일이 뭐세요? 시작한 일이 어떤 거세요? 얼마든지 응용할 수 있잖아요. 그 질문을 여러분들 이렇게 던지고 답을 듣다 보면요.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떤 것까지 볼 수 있냐면 이 사람의 가치관까지도 볼 수 있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았어요. 저는 어떠한 성취한 어떤 부분에서 상을 받은 게 좋았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자기가 만족했던 거라고 내가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의 어떠한 성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있어요. 저는 정말 아들, 딸, 남편 정말 잘 이렇게 건강하게 성공해 준 게 너무 고맙다. 가족 위주의 어떠한 굉장한 끈끈한 유대관계의 그런 가족 중심의 삶을 만족스러워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고, 저는 우리 유치원 교사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애들이 너무, 정말 예쁘게 자라서, 커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됐을 때 찾아와서 선생님 너무 감사했어요. 라는 그때 너무 만족스럽다. 이 사람은 너무 작은 거지만 굉장히 어떠한 그 인정? 그런 것들에 대한 만족이 또 큰 사람이고요. 저는 프랜차이즈를 몇 개 한 게 너무 만족스러웠다. 이 사람은 결과 중심의 어떠한 부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답변을 우리가 집중해서 들으면서 상대의 성향도 시간이 지날수록 알아갈 수 있는 거죠. 11번째는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질문이기도 하는데, 진심 어린 교감. 이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고, 평생, 좀 같이 가고 싶다. 그리고 평생 파트너하고 싶다. 이런 분들에게 당신의 꿈이 뭐예요? 당신은 꼭, 이루고 싶은 어떠한 해보고 싶은 일이 어떤 거세요? 라는 여러분 관심 없는 사람한테요. 이런 질문 쉽게 던져지지 않아요. 같이 가고 싶은 너의 꿈이 뭐야? 라고 이렇게 물어주는 건 관심이죠. 같이 평생 가고 싶은 사람한테 사장님이 꼭 해보고 싶은 일이 뭐세요? 라고 이렇게 성공하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꼭 성공해서 나중에 진짜 어디 미국에 가서 혼자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다. 그러면 저는 제 마음속에 어, 잘 가라 이런 마음이 있어요. 제 마음속에 보내버려요. 어,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이런 마음인데 또 이렇게 만들어진 대답을 하면 안 되고요. 왜냐면 전 평생 메아테크 하면서 네트워크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키고 싶습니다라는 질문을 기다리거든요. 그런 분들을 도우면 아깝지 않잖아요. 나 이 사람은 PPT 되면 날아갈 사람이구나 라는
배재현, 유희성 사장님이 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PPD 이후로 상담을 안 해줘요. 언젠간 날아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둘 다 안 들어온 것 같죠? 아, 그래도 이거를 듣는데, 이거 좀 지워주세요, 이민우 사장님. 방금. 그래서 이 질문은요, 그 상대의 어떠한 그 최종 목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상대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거죠. 또 어쩌면 상대의 열정을 끌어낼 수 있는, 전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는 정말, 성공시키고 싶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고 싶어요. 이런 그 상대의 내면에 있는 어떠한 열정, 꿈을 찾아줄 수 있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너무 좋은 훌륭한 질문이다. 그래서 12번째 질문은요, 12번째 질문은 이렇게 뭔가 좀 심각한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본업에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이 일을 선택하는 게 지금 굉장히 뭔가, 그, 좀 두려워하거나, 또는, 이제 뭐, 예전에 제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들을 보면, 우리 이제, 예를 들어 이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 이화정 사장님이, 남편이 이제 주재원으로 떠날 때 한국에 잘 있다가 주재원으로 너무 좋은 어떤 타이밍에 너무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간다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할까라는 마음으로 갔을 때 장점, 안 갔을 때 메나테크 사업에 집중했을 때의 장점, 이런 것들을 내가 먼저 생각을 해보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갔을 때 좋은 점과 가지 않았을 때 좋은 점을 한번 장단점을 한번 따져보자라는 굉장히 그래서 스스로 답을 찾게 만드는 그래서 저는 뭐예요? 거기에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질문만 던져주면 되는 거거든요. 당신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저는 여기에 또 포함해서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3년 후, 5년 후, 또는 10년 후에 아직 우리가 젊기 때문에 10년 후에 지금 내린 선택이 어떤 선택을 내렸을 때 우리가 10년 후에 정말 후회하지 않을까라는 어떠한 이런 질문들, 추가적인 질문들도 연결할 수 있는 게 결국은 12번째 저는 이 질문이요. 우리가 어떤 일에 봉착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조심스럽게 상대의 마음이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을 던지는. 그런데 이런 질문일 때 예를 들어 이화정 사장님의 이런 사례가 있는데 먼저 나의 이익, 그러니까 제가 당연히 안 가는 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잖아요. 가면 어떻게 할 건데? 코드 뺄 건데? 이런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 이 사람의 마음은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내 마음과 내 욕심이 먼저 들어가면 그 상대의 마음은 어쩌면 평생 그 순간에 그 다친 마음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 상대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내 마음에서 물론 생길 수 있죠. 큰일 났다. 이 과정 가면 어떡하지? 큰일 났다. 배재현 선교 떠나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저도 들잖아요. 근데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이익이 아니라 상대를 먼저 생각을 해줬고 상대가 진짜 좋은 선택을 내리게 도와주는 것이 어쩌면 평생 관계를 유지하는데 왜 평생 가서 거기서 묻힐 게 아니잖아요. 언젠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고 언젠가는 다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치지 않게 도와주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더 뭔가 든든하게, 내가 돌아올 것이 있고, 내가 뭔가 나를 지켜주는 곳이 있다라는 든든한 마음이 있는가 하면, 코드 당장 빼라고, 유자격도 하지 말라고, 돈도 받아가지 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면 정말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런 부분들의 질문에 조심스럽게 던져야 되는 질문이죠. 13번째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던졌던 너의 꿈이 뭐냐, 왜 이 일을 선택하셨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라는 질문은 뭔가 상대에게 듣는 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 진짜 궁금한가? 나에 대해서 관심이 많나? 라는 어떠한 그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질문 던져놓고 막 자기 또 얘기하느라고, 내 얘기하느라고, 저도 그랬어요. 라는, 어, 이 당신에게, 나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질문을 던졌으면 좀 끝까지 상대의 말도 좀 들어주는 인내심이 필요한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어요. 좀 더 듣고 싶어요. 내 얘기가 너무 긴 것 같아서 여기까지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저 조금 더 듣고 싶은데요. 라는 질문을 제가 받았을 때 굉장히 그 사람과 또 만나고 싶고 더 많은 시간, 뒤에 약속을 미루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가진 적이 있거든요. 그런 질문이란. 그리고 14번째, 사망 기사에 어떤 내용이 적혔으면 좋겠습니까? 이 부분 115페이지 한번 볼까요? 115페이지에, 115페이지. 내가 죽었을 때, 뭐, 물론, 사망 기사까지, 그, 뉴스에까지는 실리지 않겠지만, 만약에 사망 기사를 쓰여진다면 어떤 내용으로 쓰고 싶냐라는 의미인데요. 115페이지 아래에서 네 번째 줄. 상대로 하여금 인생에서 진짜 하고 싶은 일이 뭔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억되길 원하는지 생각해 보게 만들려면 이렇게 물어라. 오늘 당신의 사망 기사를 써야 한다면 당신과 당신 삶에 대해 어떤 내용이 적히기를 바랍니까? 이거는 너무 처음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지면 너무 생뚱맞고 너무 어렵게 느껴지겠지만 뭔가 삶에 굉장한 진지한 삶의 진지한 태도로 임하거나 이런 분들에게는요, 이런 질문이 어쩌면, 만남을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도 계속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질문이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여러분들은 내가 오늘 죽는다면 내일 어떤 기사가 나에 대해서 어떤 사람으로 실렸으면 좋겠는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는 이제 책에 자기계발서에 보면 이 내용이 꼭 나와요. 내가 죽기 전에 후회될 일, 뭐, 또는 내가 죽었을 때, 내 어떠한, 그 장례식장에서 어떤 대화가 주로, 오고 갈까, 이런 내용이요. 실제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왜, 정말 죽음이라고 하는 건 내가 누구에게도 막을 수 없는, 우리에게는 한정된 시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내 남은 인생을 굉장히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생각이라고 저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꼭 생각해 보세요. 저는 아주 단순해요. 제가 이렇게 제가 사망 기사의 가장 첫 타이틀에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다. 어,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던 그녀 하늘나라로 가다 이런 문구. 저는 제 가치관이 그거거든요.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다. 왜? 저는 이제, 다른 비즈니스 하다가 메나테크로 오면서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는 클릭함도 좋고, 뭐, 제품도 좋고, 회사도 좋고, 이거 다 좋았어요. 근데 저는 보상이었거든요. 정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진짜 파트너들, 나와 함께 내가 사랑하고, 내가 평생 함께한 그들이 잘 되게 도와줄 수 있었던 플랜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보상은 정말
어떠한 그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 혼자 많이 받아가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더불어서. 근데 실제로 제가 이 메나테크를 하면서 제 보상이 자랑하면 바로 따라오고 자랑하면 바로 따라오고 사실 저 정도의 연봉 가진 그 그룹들도요. 이렇게 파트너들 소득 보면 이렇게 배제 저랑 같이 이렇게 거의 15년, 18년 이렇게 같이 하신 분들이요. 거의 제 소득에 이렇게 뭐 반 이상 따라오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지 않아요. 여러분 네트워크 회사에서 최고 리더들이 뭐 1억, 2억, 3억 벌어갈 때요. 진짜 파트너들의 수익은 그렇게 나지 않는 보상 구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바로바로 따라오는 구조잖아요. 보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가능했던 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다. 또 두 번째, 이거는 중앙일보에 실렸으면 좋겠고 또 뭐 다른 조선일보에서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너무 사랑했던 그녀 이런 기사도 저는 실렸으면 좋겠고 음, 많은 이들에게 가슴에 묻히다 이런 단어도 이런 문장도 쓰고 싶고 저는 머리로 기억되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그래서 제가 맨날 제 파트너들한테 나 죽으면 울 거지? 맨날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어, 그럼 이제 그런 얘기 너무 듣기 싫다고 하지 말라고 생각도 하기 싫다고 하는데요. 저는 늘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의 사망 기사를 한번 적어보시는 거. 생각해보고 고민해보면 하루를 다르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15번째는요, 당신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언제셨어요? 행복했던, 만족했던, 또 기억이 어떤 기억이세요? 우리 딸을 가장 웃게 만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어? 이런 질문들, 웃게 만들었고, 행복했던 그 순간을 떠올리게 만드는 거. 근데요, 이게 되게 깊은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을 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 추억이 너무 기뻐서 너무 그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그런 순간들. 저는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진짜 행복했던 순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 개, 두 개 고르는 게 어려울 정도로 너무 행복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저희가 PPD 됐을 때 진짜 좋았고요. 솔직히 PPD 돼서 그 무대에서 파란 드레스를 입고 저희 남편과 함께 그 계단에서 무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 순간을 저는 잊지 못하고 저희 남편이 찬양하면서 정말 눈물을 철철 흘렸던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짜 왜냐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희가 어마어마하게 진짜 그 고통의 시간을 버텼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리 성공했구나. 그리고 그 순간 저기 그 객석에 저희 엄마 아빠, 저기 시어머니, 우리 딸들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그 순간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들에게 이제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정말 뭔가 이제 자랑스러운 자식, 자랑스러운 부모가 됐다라는 그 마음이 너무 행복했었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순간을 봤더니 내 파트너들, 진짜 같이 고생해준 내 파트너들이 무대 위에 올라가서 뭔가 정말 그 순간을 얘기할 때 잊을 수가 없죠. 근데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많은 순간들이 있죠. 또, 진짜 많이 웃었던 순간들은 술 먹고 꽐라가 돼서 진짜 막 우리끼리 막 너무 좋아서 이런 추억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어때요, 여러분? 이것 또한 들어보면 그 상대가 또 어떤 분은요, 좋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라는,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깝죠. 그냥 앞만 보고 살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최근에 웃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던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요?
저랑 웃을 일 만들어요. 저랑 제가 맨날 웃게 만들어 드릴게요. 웃을 일 한번 만들어 봐요. 이런 추억 너무 많이 만들어 봐요.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섯 번째는, 16번째는 인간관계가 좀 어려울 때인 것 같아요. 좀 뭔가 어려움에 관계십에서 이럴 때에는요. 저는 이제, 저도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 입장을 바꿔놓고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많이 얘기하는 건데 참 어렵죠.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저는 많이 던져요. 사장님, 만약에 사장님이, 그분이라면, 이렇게 보통 인간관계가 부딪힐 때잖아요. 스폰서가 마음에 안 들 때,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 때, 근데 주로 파트너가 마음에 안 들 때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장님 만약에 그 파트너 마음이라면, 파트너라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부모를 바꿀 수도 없고, 스폰서를 바꿀 수도 없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파트너 마음이라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사장님하고 이렇게 불편하느니 탈퇴하고 나가겠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상대의 입장을 들어볼 수 있는, 그리고 어떠한 그런 선택이 있어서 왜 그런 선택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를 해보면, 뭐, 제 앞에서는 뭐 뭔가 투덜투덜 대고 싶고, 뭔가 막 얘기하고 싶으니까, 그래도 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저 그냥,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이렇게 막 얘기를 하지만, 털어놓지만, 진심은 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사장님의 지금 선택이 왜 옳다고 생각을 하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스스로 생각해 볼 기회를 많이 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17번째 질문은 숨겨진 열정을 찾아낼 수 있는 질문인데요. 그게 뭐냐면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고 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면, 이게 우리 알고 싶은 거잖아요. 137페이지. 137페이지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지금껏 살아오면서 성취한 일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 지금껏 살아온 일 중에 가장 좋았던 성취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가장 훌륭한 성취가 뭐세요? 개인적으로든 만족스러운 게 뭐세요? 저는 아들, 딸 잘 키운 거라고 생각해요. 저희 남편 내조 잘한 거라고 생각해요. 직장에서 30년 근무한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것들을, 내가 자랑스러워하는 일들을 또 질문을 던졌을 때 앞부분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또 좀 더 디테일하게, 아, 이분에게는 어떤 질문이 더 어울릴까? 행복한 날이 언제, 만족스러운 날이 언제세요? 라는 질문과 또 다른 질문이거든요. 성취한 일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또 더 만족스러운 이 사람의 가치관을 또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18번째는요, 뭔가 저는 이제 이 책에서는 하루가 끝날 무렵, 뭐 여행에 돌아왔을 때, 외출하고 돌아왔을 때, 이때 던지면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집에 돌아왔을 때 가장 많이 오늘 하루 어땠어? 가장, 좋았던 게 뭐야? 오늘 혹시 슬픈 일은 뭐였어? 기분 언짢은 일 있었다면 어떤 문제였어? 또 남편이 골프 치고 돌아왔을 때 돈 쓰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오늘 가장 좋은 샷이 뭐였어? 이렇게 한번 던져주면, 내가 진짜 그 세 번째 드디어 드라이버가 맞기 시작해서, 그러면 그 말 없는 사람도요 막 줄줄줄줄 막 이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자기가 좋았던 기억, 자기가 나누고 싶은 어떠한 얘기들을 나누게 했을 때 결국은 좋은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특별한 순간이 언제였어?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 제가 여기에 이제 이게 번역한 거기 때문에 좀 더 여러분들이 실상에서 써먹을 수 있는 질문으로 조금 더 바꿔드렸어요. 19번째는요, 제목이 잠시 멈추세요. 그리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인데요. 146페이지. 너무 중요한, 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아까 사망 기사와 조금 연결된 부분인데요. 146페이지 아래에서 다섯 번째 줄.
당신이 살아갈 날이 90일밖에 남아있지 않다면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러 가겠는가? 어떤 잘못을 바로잡을 것인가?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군 친구는 누구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고 싶은 장소는 어디인가? 가족과 함께 하는 마지막 날들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이게 어디에 나온 책이냐면요. 인생이 내게 준 선물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위에 여러분들 제 위에 나오는 제가 살아있는 것은 축복이다. 이 책을요.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구매해서 꼽아놨는데 너무 좀, 이게 좀, 뭐랄, 너무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너무 열심히 살아온 이 저자가, 갑자기, 진짜 53세에 전성기를 누릴 때, 워렌 버핏과 밥을 먹고 이랬던 분이잖아요. 이분이 갑자기 암 선고를 받고 90일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분이 진짜 너무 현명하게 자기 인생을 마감한, 어쩌면 저는 이분만큼의 성공은 아니지만 저에게 만약에 90일이 남았다라고 했을 때 뭘 할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들여다봤던 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책이 딱 나오는 거예요. 90일밖에 남지 않았을 때 어떤 분들은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어차피 죽을 건데 뭐. 그러니까 죽기 전에요, 막 남편 원망, 애들 원망, 뭐 이러다가 어차피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그렇게 이렇게 인생을 잘 살면 뭐해. 그래서 우리 김재훈 원장님이 이제 호스피스 그 병원을 하시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많이 겸허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던졌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90일? 90일? 아, 어떡하지? 이러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나는 아직 갚아야 될 빚이 너무 많아. 90일 동안 빚을 다 갚고 죽고 싶어. 저 그 얘기를 듣는데요. 제가 막 진짜 이분에 대해서 진짜 열심히 사신 분이었거든요. 지금까지의 삶이. 근데 90일 남았다 그러면 누가 빚을 갖고 떠나겠어요. 그리고 사실 저희 아버님도 그분 중에 한 분이거든요. 진짜 어디서 귀한 공돈이 아주 조금 생겼는데 저는 저희 주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한테 어머니한테 쌍가락지 하나 선물해 주시고요. 우리 아버님이 그거를 다 빚청산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아버님 그 돈이 어떤 돈인데 왜 그걸 빚을 갚으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내가 죽기 전에 나를 도와줬던 그분들을 힘들게 하고 내가 떠날 수 없다. 저는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훌륭하신 인생을 사신 건 아니지만 정말 그 말과 그래서 우리가 잘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얼마 전에 그분의 그 말을 듣고 그분의 그 가치관이 그냥 한 방에 다 보여지기 시작했어요. 남의 돈을 정말 그렇게 끝까지 90일 남았기 때문에 내가 빨리 정리해서 그분 돈부터 갖고 싶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90일을 보내고 싶으세요? 그냥 에메랄드즈 먹으면서 하루라도 더 살려고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하루에 한 통씩 먹으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인생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내 남은 인생의 사망 기사에 많은 남아있는 이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간다라면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저는 제가 다시 이 책을 읽고 또 인생이 내게 준 선물 여러분 이 책 굳이 사지 마세요. 지금 너무 이게 안 나오는 책이기도 하고 헌책으로 너무 비싸게 지금 나오는데 이게 다예요. 90일 동안 어떻게 살 거냐 이게 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한번 여러분 내게 90일이 남아진다면
또 90일이 아니라 9달이 있다면, 또 9년이 남아있다라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가? 이 부분을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 90일 남았다고 생각하니까요, 제가 아직 마무리 안 된 게 있어서, 우리 김의준, 김승현도 아직 조금, 그러니까 제가 이 책을 읽고 잔소리를 더 하는 거예요. 90일 남았다고 생각하니까 막 더 단돌이 해야 되고, 우리 양주영도 문제고 지금 정인수도 문제고 막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잔소리하면 안 되고 정말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애정을 통해서 여러분들 남아있는 내 시간들을 우리가 얼마나 남아있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시간을 내 유한되어져 있는 이 시간을 무한이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오늘도 멋지게 화이팅 하시고 오늘부터 우리 사장님들 진짜 많은 프로모션과 많은 것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내 남은 인생의 첫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작심삼일 내일까지 내일 꼭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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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